안녕하세요, 국뽕입니다. 오늘은 이태원 클럽 간염 사태 얘기 중 제가 너무나도 새로운 단어, 새로운 업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블랙 수면방,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은 블랙 수면방 얘기를 하기 전에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우팅과 커밍아웃의 차이예요. 아우팅은 성적 소수자들이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자기가 성적 소수자인 게 밝혀지는 것을 아우팅이라고 하고, 그리고 커밍아웃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석천이 형, 홍석천 씨 스스로 자기가 성적 소수자라고 밝히는 것을 커밍아웃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블랙 수면방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게 블랙 수면방이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남자들 피부 미용해 주는데 그런 데인 줄 알았어요. 여자들 피부 미용해 주는데 많잖아요. 피부 관리해 주는데 그런 데인 줄 알았는데 뉴스를 듣다 보니까 아주 엄청 이게 쇼킹한 그런 거더라고요. 여기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냐면요, 블랙 수면방이라는 데가 남자들이 입장하게 되면은 2만 원씩이라고 그래요. 2만 원을 내고 입장하게 되면은 이제 옷을 다 탈의하고 홀라당 생닭처럼 이렇게 탈의하고 수건만 이렇게 걸치고 복도에서 이렇게 쭉 서 있대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서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생면부지의 남자들끼리 이제 내 이상형이다 그래가지고 한평 난짓한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거를 상상을 하지 마세요. 그거를 한다고 해요. 적게는 2명, 많게는 5명까지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농구하려고 그러나봐요. 농구 5명이서. 하여튼 그런 데인데, 여기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번 전염병이 비말로 인해서 감염된다고 하잖아요. 비말이 확산되기 가장 최적의 조건이 바로 밀폐거든요. 밀폐. 바람이 흐르지 않는 곳, 환기가 되지 않는 곳. 근데 이런 업태의 특성상 분명히 밀폐가 돼 있을 것이며, 또한 가까운 접촉을 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방에서 농구를 하다 보면은 이게 같이 몸싸움도 심하게 일어날 것이고, 가까운 접촉, 그리고 비말보다 더 무서운 침, 타액, 그런 게 그렇겠죠. 그런 걸로 인해서 여기가 예를 들어 확진자가 만약에 실제로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하죠. 2명씩이나 감염이 어마어마하게 될 것 같아요. 또 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아무래도 성적 소수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99%가 현금이래요. 카드 결제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문제의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시는 행동인지 대부분 현금만 거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지자체나 정부에서는 카드 전표를 추적해가지고 이동 동선을 파악해 본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이곳을 출입했던 분들은. 그리고 또한 이곳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9일 서울시에서 클럽 유흥시설에 대해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 블랙 수면방은 아예 사업자가 없는 곳도 있고, 사업자를 정식적으로 내고 장사를 하더라도 목욕장업이나 숙박업으로 돼 있대요. 그래서 이 집합규제 명령에서 빠진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규제에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추적이라든가 규제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실예로 한 언론사에서, 그러니까 그분들끼리 모이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블랙 수면방과 같은 곳에 전국에 있는 5군데에 내가 전화 문의를 해봤는데 5곳 다 정상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이게 물론 그분들도 성적 욕구를 풀어야 할 게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할 곳이 사람의 기본 욕구 중에 하나니까요. 근데 이 시스템이 정말 위험한 게 생면부지의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 이게 이게 커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커플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사람 상대방의 건강 상태라든지 그런 걸 다 알 수가 있는데, 여기는 좀 그런 거 같아요. 좀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하나가, 이 수면방에는 입장 제한이 10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뚱뚱한 사람. 저도 뚱뚱한데요. 이렇게 평소에 항상 제가 뚱뚱한 거에 대해서 좀 후회도 많았고 운동해서 살 좀 빼야 되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살찐 게 참 이렇게 위안이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5세 이상은 출입을 못하고, 그리고 과도한 문신 있는 사람,
그리고 금지 약물을 복용한 사람, 그 10가지 중에 정말 웃긴 게 끼 부리는 사람이 출입 금지래요. 참 그 남자들끼리 남성 전용 그런 데라는데 남자들끼리 끼를 부린다고 그러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지금 그 서울시에서 익명으로 검사를 진행해 준다고 해요. 제가 볼 때는 그 아우팅 되는 게 두려워서 검사를 주저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지금 익명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익명으로 검사를 하고 한나이를 개설해서 그 인권단체랑 그 성소수자 인권단체랑 연결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밀을 100% 보장해 준다고 하니까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검사 받으시고, 그리고 또 주변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가족이라든지 같이 동거하는 뭐 어머님 아버지가 계실 수도 있는 거고, 고령의 할머니 할아버지랑도 같이 사실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걸리시면 위험하거든요. 그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자들이 위험한 거 아시잖아요. 치사율이 20%가 더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검사 받으세요. 커밍아웃 하거나 아우팅을 당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도 원래 저 같은 경우는 그 자유주의자라, 이렇게 자유주의자기 때문에 이 뭐 성소수자들, 뭐 게이라든지 레즈비언, 뭐 트랜스젠더, 저한테 피해를 안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뭐 험담하거나 혐오하거나 그러지 않던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번 사태로 감염을 확산시키는 한 원인이 된다면은 저는 이제 혐오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아마 대다수예요. 자기한테 피해 안 주고 상대방들을 미워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익명을 보장해 준다고 하니까 어서 가서 검사 받으시고, 검사 받으셔서 음성 나오면 얼마나 홀가분하고 개운하고 좋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양성 나왔다 하면은 지금 나라에서 돈 다 대준다고 하는데 치료비 치료 받으시면 되잖아요. 아까 거기도 규제 사항에도 나오잖아요. 45세 미만이니까 45세 미만이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들 젊고 건강하신 분들이니까 치료 받으면 금방 완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너무 숨지 마시고 치료 받아야 되시는 분들은 꼭 치료 받아서 건강하게 다시 사회로 돌아가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우리나라는 방문화는 정말 발달돼 있다. 또 한 번 여실히 느낍니다. 감사합니다.